자, 수요일의 코너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논란의 사건들 두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건을 지배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인데 지금 그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오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전주환과 취재진 간의 대화 내용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렇게 고개 숙이고 얘기하는 모습 봤는데 다른 영상 사진하고 보니까 전주환이 취재진 카메라를 똑바로 보기도 하고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호송차에 올라서는 혀를 빼꼼 내미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김은배 팀장님, 전주환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환이가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신원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남대문서에서 다행인 거는 마스크를 안 씌웠어요. 예. 옛날에 마스크 씌웠거든요. 네. 근데 저 눈빛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말할 때 살인마의 눈빛이라고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혀를 내민 거는 저건 좀 어떤 웃기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조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기분이 전혀 안 보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알다시피 저 조주환이가 31세인데 전주환이요? 죄송합니다. 네. 전주환이죠. 예.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 아마 7시 반에 이제 송치하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를 데리고 중앙지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포트를 안에 세우면은 기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어봅니다. 범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물어보죠. 그 진짜 수석회 했습니까? 물어보면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뻔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어밖에 안 해요. 그리고 범행 내역 같은 거 물어보면 답변 안 합니다. 왜? 고의성이 있냐, 계획성이 있냐 물어보면 거기에서 본인이 했다 그러면은 불리하니까 일단은 묵묵부다 말안고 또 기자가 또 좀 약간 디테일하게 물어봤나 봐요. 그 범행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지가 사람 죽이고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은 알고 있지만 말로만 잘못했다 그랬지 표정을 보면은 저게 잘못한 표정이 아니고 제가 영화를 보니까 저 좌측 사진 보세요. 좌측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악마를 보았다 해서 그 눈빛, 그 모습이 확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주환이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마음속에 살인마의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저는 일단은 좀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만 해도 사실은 한 명을 살해했을 때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여론들이 지금 나쁘다 보니까 공개가 됐고 공개가 되니까 저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입 모양이라든지 모습들이 다 보게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저도 많이 우리 김은배 팀장님 말씀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조사도 받고 또 있다 보니까 많이 얘기하면 보다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얘기들만 아마 했던 게 아닌가. 앞으로 이제 여러 주장을 할 겁니다. 살인죄 이제 그 관계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든지 뭘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정도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안님 눈빛이 정상은 아니군 하시고요. 이준봉님 눈빛부터가 이상한데 하시고요. 청길자님 잘못했다고 이 나쁜 놈아라고 하시고요. 자, 전주환 워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주환이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라고 앞서 보셨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죽여놓고 나서 죄송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범행 후에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다라고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1,700만 원은 인출을 만약에 다 했다면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워딩 하나 좀 분석 좀 해볼까요? 일단은 이 사건에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재판의 선고 직전 날 피해자를 살해를 한 겁니다. 상당히 놀랍죠. 그 질문한 거죠. 범행 후에 그 다음날 재판 갈 거냐고 하니까 갈 거다.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근데 범행하기 전에 돈을 뽑았어요. 1,700만 원 자기네 계좌에서. 이거 자체는 사실은 계획 범죄라든지 범행을 한 후에 도피 자금을 쓴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기자들이 한 겁니다. 왜 뽑았느냐 하니까 그냥 답변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뽑아서 부모님에 주려고 그랬다. 네.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 돈을 만약 인출했다면 이 도피라든지 도피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죠. 일단 본인은 그냥 부모님 얘기를 지금 하고 둘러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 저 네네. 전주환이 처음부터 범행 장소를 근무지로 정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뭐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 씨가 8월 18일 날 그리고 이달 3일과 14일 이후에 걸쳤습니다. 4회에 걸쳐서 검색을 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접속이 가능하니까 접속을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냈어요. 예. 근데 그 주소가 다행히도 이사 가기 전 옛날 주소. 그렇죠. 옛날 주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달 뭐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5일하고 9일, 14일은 2번을 갔는데 그 집 주변을 배했는데 피해자가 없었던 거죠. 경찰은 어떻게 보냐면 네. 근무지에서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근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승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에는 본인이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지를 알게 되면 주거지에서 완벽하게 살해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행을 포기 않고 근무지 검색을 해가지고 근무지에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석해서. 경찰에서는 주거지 쪽에서 하게 되면 범행을 숨기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가 네. 그게 실패하니까 근무지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또 그리고 피해자의 근무지하고 근무 장소를 알아냈지 않습니까? 예. 내는데 이 사람이 고의라는 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샤워캡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혹시 샤워할 때 캡 씁니까? 아니, 쓰진 않아요. 오, 특이하네요. 또 샤워라고 하시니까 되게. 샤워. 아, 죄송합니다. 샤워. 좋습니다. 샤워캡을 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장갑을 꼈어요. 예. 장갑 몇 끼겠습니까? 지문 샤워캡 신경을. 몇 개 있어요. 네. 요즘 신문 보면은 우리가 그 DNA 채취를 잘하잖아요, 경찰이.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안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또 GPS를 뭐 교란하는. 예. 애플이 있다고 하는데 예. 혹시 깔았습니까? 아니요, 저 그런 걸 왜 깔아요? 안 깔죠. 일반인도 안 깔아요. 네. 이 전주환이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기고 또 범행 후에 도주한다 하더라도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샤워캡을 쓴다든지 네. 아까 장갑을 낀다든지 그리고 GPS 그 교란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계획범죄. 준비한 아주 살인마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우발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네. 범행 동기 왜 저질렀냐라고 물었더니 일부 진술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 게 스토킹 범죄 등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 뭐 저희도 재판해 보지만 구형을 해도 또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도 지금 스토킹 범죄 지난 10월부터 있기 때문에 아직 네. 많이 뭐 재판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징역을 9년이나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중하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 9년까지 형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그 원망에 사무쳐서 피해자한테 가해를 했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부 맞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9년 정도 구형할 정도면 아주 중대한 범죄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를 만날 수 없도록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그 이전에 이미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고 네.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가 9년 정도 청구할 것 같으면 구속 청구도 가능한 거거든요. 재판 그러니까요. 도중에도요.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얘기를 있습니다. 해도.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유족분들은 갖고 계실지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 기일에 제가 피해자분께 법원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했던 말은 피고인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마지막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피고인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네.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도시철도공사에 어떻게 입사를 할 수가 결격 사유가 해당 안 되나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나 이 공공기관의 결격 사유는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 집행 이상이 됐을 때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이상을 이제 봐주는데 일정 범죄들은 봐요. 예컨대 뭐 다른 성범죄인데 벌금
추행죄 같은 거. 예. 근데 이건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조회를 요청했는데 네. 답이 안 왔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런 작은 범죄들이 시발점이 돼서 계속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뭐 음란물 유포, 네. 뭐 불법 촬영, 강제추행, 성범죄, 살인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가는 게 이때 조금 컨트롤을 하거나 제지를 했었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경찰이 네네. 그 신상 공개 결정을 했을 때 네. 그 사진을 같이 공개했는데 그 사진하고 이 얼굴하고 아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지라는 여론도 많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해외처럼 뭐 머그샷을 공개하든가 좀 바꾸자 뭐 그런데 이게 누군데요, 이 사람이? 가능합니까? 딴 사람이에요. 그거 지금.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알다시피 저 증명사진은 뽀샵을 처리한 거예요. 예. 뽀샵 혹시 본인 아십니까? 그러니까 뽀샵을 했기 그럽니다. 때문에 네. 뽀샵한 얼굴은 뭘 알 수가 없죠. 근데 신상 공개할 때 원래는 본인이 원치 않은 얼굴을 못 내거든요. 네. 사진만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얼굴에 마스크도 안 씌우고 냈기 때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그거예요. 저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실제로 머그샷을 하라고 하는데 머그샷을 우리가 합니다. 구속시키거나 수감할 때, 구속시킬 때 피켓에 써요. 네. 이름 쓰고 생년을 쓰고 나이를 씁니다. 그리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앞면을 찍고 옆면을 찍습니다. 예, 예.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뒤에요?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네네. 뒤에는 그 키 사이즈 있죠. 아, 키. 네네네. 그게 있습니다. 우리 네네네. 학 찍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럴 경우에 그 사진이 정확하죠. 왜? 범행 당시 얼굴이니까. 예. 근데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과잉금지 원칙도 그렇죠. 있고 인권보호 때문에 예. 그 사진을 공개를 솔직히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한 명을 살해했을 때 공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 여러 명 살해하고 공익적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네. 지금 이 사건 한 명 살해했지만 공개된 겁니다. 네. 또 제한이 있어요. 본인이 내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이나 지금 공식적 사진을 그렇죠. 공개할 때 네네. 그래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 사진 지금 누가 저 사람하고 갔으면 전주한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공개할 것 같으면 머그 사진, 예, 머그 최고 사진 좋아요. 네네. 제대로 된 사진이 공개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공익적 이유. 왜 얼굴을 공개하냐면 혹시나 다른 데서도 다른 범죄 저질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 벗은 그렇죠. 상태로 다행스럽게 많이 영상을 구분했죠. 찍어서 네. 네네. 그런데 변호사님, 뭐 제2의 이 사건, 신당역 사건이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이 나온 사건이 또 있다고 하던데. 자, 무슨 사건인가요? 인천에 네. 있었던 사건인데요. 뭐 조금 다르리 봐야 될 게 이제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금을 해놓고 폭행을 행사했던 사건입니다. 여자친구예요? 뭐 단순한 폭행도 아니에요. 네. 감금 시켜놓고 뭐 지금 사진 말하기가 나오는데 좀 많이, 그런데 많이 때렸네요. 머리도 뭐 자르고요. 머리를 잘라요? 변을 좀 강아지 반려견에 변을 먹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좀 심각합니다. 뭐 자기 말 안 듣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에 격분을 해서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집에 이제 감금을 시켜두고 변을 먹이기도 하고 예. 또 예컨대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예. 뭐 물을 부어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커지면 살해로 가는 거거든요. 스토킹이 살인 범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충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지금 발견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팀장님, 뭐 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뭐 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둘러볼 게 뭐냐면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네.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출동한 게 아니고 네. 그 가해자가 집에 있을 때 집을 찾아간 거예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근데 문을 잠궜어요. 예. 그 경찰이 뜯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을 파손하게 되면 경찰관이 물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게 왜냐하면 현장이 기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을 안 땄어요, 그래서? 못 닫죠. 왜냐하면 안에서 뭐 사건이 벌어지고 뭐 신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문을 닫을 수 있지만 그 가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 잠궈버리면 물론 설득이 안 되면은 경찰이 문을 못 닫으니까 철수를 했는데 당시에 본인이 내일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철수를 했어요. 다행히 다음날 왔습니다.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사전영장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내놓고 영장 올렸는데 예. 법원에서 이것도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영장은 형사들이 그 판장할 때 여러 상의를 하거든요. 위에도 물어봐서 실제적으로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주거가 확실하다든가 아니면은 도저리에서 명장 올리는데 법원 판단은 좀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되니까 할 수 없이 불구속으로 송치를 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한테는 요즘 많이 보내는 거 스마트워치를 지급해가지고 긴급시에 연락하라고 그런 조치밖에 취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저번에도 이수정 교수님하고도 네.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눴는데 자꾸 피해자를 감시하지 말고 가해자를 좀 감시했으면 좀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법원에서 좀 네. 가해자를 채워야 돼요. 사실은 예.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들고 있는 게 참 아니고 답답합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 예. 하지만 법은 없습니다. 네. 가해자가 혹시나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면 요새 기술 좋잖아요. 예. 삐삐삐삐 해가지고 경찰 출동하는 게 맞지. 네. 피해자가 계속 스마트워치 누르면 언제 옵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3분 내에 답답합니다. 갑니다. 저희가 빨리. 차만 안 밀리죠. 죄송한데 차가 밀리고 반경이 너무 넓잖아요. 그게 문제긴 한데 너무 우리가 3분 내에 안타까워요. 긴급 출동하는데 차가 밀리면 어쩔 수가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전주환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두 번째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픽해 주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자, 예. 저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삼겹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삼겹살. 예, 삼겹살 집 주인 사장님 얘기입니다. 예. 삼겹살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인데 예.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삼겹살 주문을 좀 하고 싶다. 네. 오늘 산악회가 있는데 한 4, 50명 간다. 오, 예. 그래서 110만 원치 오, 주문을 4, 50명 가면 엄청 많이 좋죠. 하는데요. 뭐 예. 예약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50명 분 준비하려면 지금 밑반찬도 다 해야 되고요. 그럼요.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겹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가격 생고기 비쌉니다. 내와야죠. 110만 원짜리입니다. 되게 비싼 거 다 네. 잘라야 되고.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직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주문해놓고 안 받아요 전화를? 그렇죠. 50명 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연락이 예. 겨우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의 어머니가 받았고요. 예. 어머니가 우리 아들 없는데요라고 예?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 예. 요새 노쇼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장난친 거 아니야. 네. 신고하겠다니까 그때서야 남성이 전화가 옵니다. 뭐예요? 가고 있다. 왜 이랍니까? 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걱정이 돼서 20만 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해야지만이 내가 음식 내겠다라고 그걸도 하니까 걸어야죠. 예. 그거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빨리 차리라고 했잖아요. 생고기 지금 50명 가니까 산악회 끝나고 이거 네. 이렇게 한 거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안 되나요? 고의성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네. 남성이 사실은 예. 그 50명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왜 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렇죠. 했더니 50명 또 준비를 하는데도 안 나타났어요. 네. 이걸 더 노쇼. 지금 우리나라 말로 아시죠? 네네. 예약 부도. 네. 예약을 부도낸 거 일방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업무 방해는 가능한데 네. 내가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외국 갈 일이 생겼어. 코로나가 걸렸어. 이거 못 하잖아요. 네. 핑계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으로 골탕을 먹이든지 피해자에게 피해 주려고 하면 모르지만 고의성이 없는 거는 업무방해를 처벌 못하니까 아니, 경계선이 서 있는 거죠. 이런 노쇼 있을 때마다 예. 왜 이런 피해자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고의적인 거를 입증하는 그 시간과 노력과 품과 이런 거 엄청 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처벌 못합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네. 이제 전과 관계를 좀 따져야 돼요. 전과요. 최근에 뭐 김밥집 가가지고 뭐 몇십 줄 시켜놓고 안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요. 네. 그 사람은 여러 군데 가서 계속 그런 일을 예, 반복했더라고요. 예. 전과가 있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위계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한다 해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은배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본인이 이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예. 주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범죄가 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면 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 사장님이나 점주한테 가버리는 거거든요. 110만 원은 누구 하루 그냥 날린 110 거잖아요. 고기 끊었다고 고기 110 그거를 뭐 생삼겹살 아. 딴 데 가서 누가 먹습니까? 그거를. 까마님 예약비 받아야 합니다. 예약비 꼭 받으세요. 재료비 포함한 예약비 꼭 받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도 저는 미국이나 네. 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손해배상을 좀 징벌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좀 손해 이상으로 좀 이렇게 장난치거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뭐 형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네. 손해배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자, 것 저희 같습니다. KBS에도 노쇼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분 얘기 잠깐 듣고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5월에서부터 7월 달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게요. 저희 숙소를 이렇게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셨다가 또 취소를 하셨다가 또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또 예약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번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고객님께 전화를 했죠. 그래서 고객님 이게 자꾸 이렇게 예약을 번복을 하시는데 혹시 정확하게 이제 뭐 여행 일정이 잡히고 그러신 거냐?
만약에 자꾸 이렇게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셨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예약 이제 잡을 때 좀 피해가 있고 하니까 아니시면 좀 이렇게 좀 저희 숙소를 이용 안 하셔도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저보러 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다고요. 그럼 녹취를 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금 뭐 한 40만 원대 정도 되기는 하는데 네, 그죠. 저희가 또 큰 방 객실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또 취소를 하고 오히려 저한테 신고를 한다. 뭐 자기한테 사과를 하라 그러고 뭔 소리예요? 뭘로 신고하겠다는 아니 좀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뭘로 신고, 뭘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왕이니까 왕을 잘못 대접한 거에 대한 불경죄 이게 아니고는요 방법이 그 경찰 아니죠. 신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 왕래도 신고될 안 게 없어. 받고요. 신고될 게 신고하겠다는 거지, 없어요. 뭐 굳이 방금. 말한다면 뭐 협박 공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제대로 뭘 계속 예약을 바꾸니까 정상적인 권리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약관이 돼 있거든요. 예. 뭐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이걸 신고를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우리 김인보 팀장님께서 예. 선택해 주셨습니다. 뭔가요? 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요요라고 아십니까? 요요 저 유치원? 아니, 앵커는 잘 모를 텐데요. 저학년쯤에 저 갖고 놀았던 것 그 같아요. 팽이 같은 거를 줄여서 던지면 그 탄력으로 쫙 올라오거든요. 이게 멋있습니다. 탄력이. 네, 이렇게 자, 딱 하는. 요요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요요가 왜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 보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네.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가지고 아프게 요요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저 보시면은 이 저 영상이- 까만 게 강아지입니다. 저 어린아이예요. 네. 인형 아니고 살아있는 예, 강아지라고요? 인형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아지인데요. 저 강아지를 요요처럼 돌리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걸 보신 분이 아마 이제 못하게 소리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 안 들으니까 그 증거로 그 보신 분이 증거로 찍은 거예요. 저거를 제대로.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찍었는데 아이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부모는 뭐라고 했냐면 저건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저 동물학대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마 그분 생각에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야만 동물학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 동물학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당연히 동물학대죠. 어린애가 또 저렇게 저거는 무슨 말이 됩니까? 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아이잖아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예. 있고요. 예. 거기 보면 동물을 학대했을 때, 예. 특히 사망케 했을 때, 네. 동물이 죽게 됐을 때 징역형도 가능하는 예. 이 범죄가 되긴 하는데 이 학대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아이잖아요. 얼핏 봐도 뭐 10세 미만자거든요. 네. 우리가 10세 미만자는 촉법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절대 무능력자예요. 아이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벌받질 않아요. 그럼 부모가 대신 처벌받을 수도 부모는 있어요?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 처벌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뭐 지금 걔가 반려견이 뭐 손해배상 청구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아. 예컨대 반려견에 다른 어떤 주인이 있다면 왜 우리 개를 우리 반려견을 저렇게 괴롭히느냐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반려견이에요. 이럽니다. 파라다이스님, 예. 저 아이 정신 나간 듯 하시고 꼬꼬몽이님, 털 소름 돋네 하시고 스바라시님, 사탄의 인형이야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조예은님, 부모도 지탄받아야지 하시는데 팀장님, 그 지금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뭐 반려견 목줄을 잡아서 뭐 쥐불놀이 네. 해서 막 빙빙 돌리는 저기 지금 그 예, 영상 당시에는 나오잖아요. 나오네. 은평 예, 예. 갔는데 은평 연신내에서 82세 먹은 분이에요. 예. 세상을 충분히 알만한 분인데 보세요 저렇게 저 반려견을 들었다 놨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렇게 저 때리기도 하네요. 저 완전히 동물학대 학대죠. 하는 사람들 잡아서 조사하면은 왜 네네. 그랬다고 답을 합니까? 저는 사실은 아이가 말 안 듣다거나 예. 그리고 내 개인데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저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는 한 구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보통 불구속을 하고 벌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막 때리기도 예, 하죠. 그것도 때리기도 하죠. 자기 제가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울 때도 자격증 시험 제가 부여를 합니다. 오호. 아. 저딴 짓을 하는 사람을 아예 반려견을 못 하도록 만듭니다. 그거 좋네요. 그리고 예. 독일은 독일의 헌법에 동물의 생명권이 예.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법상으로는 동물을 물건으로 지금 예, 제물로 보고 있거든요. 있죠. 제물로 보고 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게 부모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아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그냥 키우지 마세요. 왜? 키우지 마세요 진짜로. 왜 키우지 저런지 마셔야죠. 모르겠어. 전 아까 아이도 너무 충격. 그 아이를 갖다 돌리면 좋겠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렇게 잘못시킨 거죠. 부모가 학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를 똑바로 그렇죠. 간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준봉님
안화 열받는 그렇다고 욕은 하지 욕은 하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 발언들 관련해서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한 가지 속보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공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러시아 외신 통신 통해 가지고 군 동원령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사건의 지배자들 추적 20분, 오늘도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